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5부 38. 그해 가을에는 눈이 퍽 늦게 내렸다. 우리는 산등성이의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갈색 목조 가옥에서 지냈다. 밤이면 서리가 내렸고 그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대 위에 놓아둔 2개의 물그릇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다. 구팅겐 부인이 아침 일찍 우리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고 큰 옹기 난로에 불을 피웠다. 소나무 장작이 바지직 소리를 내면서 불꽃을 튀기고 난로에서 불이 확 타올랐다. 구팅겐 부인은 장작 더미와 더운 물을 담은 주전자를 가지고 다시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 방이 적당히 따뜻해지자 그녀는 아침 식사를 가져왔다. 우리는 침대에 앉은 채 아침을 먹으며 창문을 통해 호수와 호수 건너 프랑스 쪽 산들을 바라보았다. 산꼭대기는 눈에 덮여 있고 호수는 회색이 도는 강청색으로 빛났다. 산장 앞쪽에서 산까지는 큰 길이 나 있었다. 울퉁불퉁한 바퀴 자국은 서리를 맞아 쇳덩어리처럼 딱딱했다. 큰 길은 숲을 통과해 산 둘레를 돌아가면서 목장까지 오르막으로 이어졌다. 숲 가장자리에 있는 목장의 헛간과 오두막집에서는 계곡이 건너다 보였다. 깊은 계곡 바닥을 흐르는 물은 호수로 흘러들었다. 바람이 불어올 때면 물결이 빠르게 흘러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우리는 큰 길에서 벗어나 소나무 숲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숲 바닥이 부드러워 산책하기에 좋았다. 서리가 내려 큰 길이 단단해져도 여기 산속 길은 달랐다. 하긴 큰 길이 단단하게 되어도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다. 장화 밑창과 뒤축에 징이 박혀 있고 뒤축의 징은 얼어붙은 땅에 잘 들어박혀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 박은 장화를 신고 큰 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고 상쾌했다. 하지만 숲속 오솔길을 걷는 것도 못지않게 즐거웠다. 산장 앞에서 호수 옆 작은 들판까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이었다. 볕이 잘 드는 현관에 앉으면 산 중턱으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길과 그 아래쪽에 있는 계단식 포도밭이 보였다. 겨울이라 포도덩굴은 모두 시들어 있었다. 들판은 돌담으로 나뉘어 있었고 포도밭 아래에서 호숫가 옆 작은 들판에 이르기까지 마을에 집들이 있었다. 호수에는 마치 어선의 쌍돛처럼 2그루의 나무가 비죽 솟은 섬이 있었다. 호수 저편의 산들은 가파르고 험준했다. 호수 끝 2 산맥 사이로는 론 계곡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계곡은 위쪽에서 산맥들에 의해 가로막혔는데 그곳이 바로 당디미디 산이었다. 그 눈 덮인 높은 산은 계곡 위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림자를 들이우지 못했다. 햇볕이 쨍쨍한 날이면 현관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보통은 장식 없는 나무벽과 구석에 큰 난로가 있는 2층 작은 방에서 식사를 했다. 마을에서 책과 잡지를 사고 호일의 책을 구해다가 2 사람이 치는 카드놀이 몇 종류를 배우기도 했다. 난로가 있는 작은 방이 우리의 거실이었다. 편안한 의자 2개와 책과 잡지를 놓아두는 탁자가 있어서 식사 후에는 거기서 카드놀이를 했다. 구팅겐 부부는 아래층에서 지냈는데 저녁이면 이따금 그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 부부도 아주 행복한 것 같았다. 남편은 과거에 어떤 호텔의 수석 웨이터였고 부인은 같은 호텔의 하녀로 근무했다. 부부는 열심히 돈을 모아 이 산장을 샀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또한 수석 웨이터가 되기 위해 취리히의 호텔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이었다. 아래층 홀에서는 와인과 맥주를 팔았다. 저녁이면 때때로 길에서 집마차를 멈추고 와인을 마시기 위해 산장 앞 계단을 올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거실 밖 복도에 장작통이 있어서 나는 거기서 장작을 가져다가 난로가 꺼지지 않도록 꾸준히 불을 피웠다. 하지만 아주 늦게까지 깨어 있지는 않고 어둠 속에서 큰 침실로 갔다. 나는 옷을 벗은 다음 창문을 열고서 밤하늘과 차가운 별과 창 밑에 소나무를 잠깐 바라보다가 후다닥 잠자리에 들었다. 청명하고 차가운 공기를 음미하며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이는 침대에 누워있으면 정말 행복해졌다. 우리는 잠을 잘 잤다. 내가 밤중에 깨어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나는 캐서린의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살그머니 깃털 이불을 들추고 나와 볼일을 보았고, 그런 다음에는 얇은 이불의 촉감을 새삼 느끼면서 다시 꿈나라로 돌아갔다. 이제 전쟁은 다른 대학의 축구 경기처럼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직 눈이 내리기 전이라 산간지대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산에서 몽트레까지 걸어 내려갔다. 오솔길이 있었지만 가파르고 험한 터라 큰 길을 택했다. 들판에 난 딱딱하고 넓은 길을 걸어서 포도밭의 돌담 사이를 지나 길 양옆에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 사이로 내려가면 마을 셋이 나왔다. 쉐르네, 퐁타니방,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또 다른 마을. 길을 걸으며 우리는 계단식 포도밭이 있는 산허리 한쪽에 튀어나온 암벽에 네모 반듯하게 지은 오래된 성체를 지났다. 포도밭의 덩굴은 전부 지지대에 매달린 채 누렇게 말라붙어 있었다. 땅은 하시라도 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아래쪽 잔잔한 호수는 강철 같은 회색빛을 띠었다. 길은 성체 아래로 완만한 등성이를 이루며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졌다. 이어 자갈 깔린 아주 가파른 길을 내려가면 몽트레였다. 몽트레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며 백조와 수많은 갈매기와 제비갈매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새들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호수를 내려다보며 꺽꺽 울어댔다.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몸집이 작고 거무스름한 논병아리 떼가 헤엄치며 꼬리 뒤로 기다란 파문을 남겼다. 우리는 시내로 내려가 중심가를 따라 걷다가 상점의 진열장을 들여다보았다. 큰 호텔들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상점들은 대부분 영업을 했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캐서린이 머리를 하러 다니는 멋진 미용실도 있었다. 미용실 여주인은 우리가 몽트레에서 알고 지내는 유일한 사람으로 아주 명랑한 여자였다. 캐서린이 거기서 머리를 하는 동안 나는 맥주집에 들어가 뮌헨산 흑맥주를 마시면서 코리에르 델라세라와 파리에서 온 영국 신문과 미국 신문 등을 읽었다. 광고를 통해 적과 내통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신문의 광고란은 온통 검게 색칠되어 있었다. 신문기사는 읽어봐야 기분만 나빴다. 어디에서든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직한 맥주잔을 앞에 놓은 채 셀로판 포장을 뜯어 프레첼을 꺼내서는 그 짭짤한 맛에 맥주가 한결 맛있어지는 것을 느끼며 온갖 재난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캐서린이 오지 않자 나는 신문을 걸어놓고 맥주값을 치른 다음 길 위쪽으로 그녀를 찾으러 갔다. 날씨는 춥고 음산한 게 겨울 분위기를 제대로 풍겼고 건물의 돌마저 싸늘하게 느껴졌다. 캐서린은 여전히 미용실에 있었다. 여주인이 직접 파마를 해주고 있었다. 나는 작은 칸막이 방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있자니 약간 흥분되는 것 같았다. 캐서린이 미소를 머금고 내게 말을 건넸다. 흥분해서인지 내 목소리는 약간 걸걸해졌다. 머리집게가 경쾌한 금소금을 냈고 세 개의 거울에 캐서린이 앉은 모습이 동시에 비쳤다. 미용실 안은 편안하고 따뜻했다. 여주인이 머리를 올려주자 캐서린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핀을 빼거나 꼽는 등 약간 손질을 했다. 마침내 캐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아주 즐겁게 기다리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선생님? 여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겨울답게 매서운 날씨였다. 바람도 몰아쳤다. 달링, 당신이 너무 좋아. 내가 말했다. 우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캐서린이 대답했다. 달링, 어디 가서 차 대신 맥주나 한잔 해요. 꼬마 캐서린에겐 맥주가 좋대요. 몸집을 작게 만드니까. 꼬마 캐서린,
이 게으름뱅이. 지금까지는 아주 착하게 굴었어요. 말썽도 부리지 않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맥주가 내 몸에도 좋고 아기의 덩치를 작게 만들어준대요. 작게? 아주 작은 이 아기가 만약 아들이라면 경마기수가 되겠는걸? 정말로 아기를 낳으면 우리는 결혼해야 될 거예요. 캐서린이 말했다. 우리는 맥주집 구석진 곳 탁자에 앉았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어둑어둑해지면서 땅거미가 일찍 내렸다. 지금 결혼해.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배부른 게 눈에 확 띄니까. 이런 상태로 사람들 앞에 서서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어요. 진작 결혼할 걸 그랬지? 그게 좋을 뻔했어요. 앞으로 언제 결혼할 수 있게 될까요? 몰라.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이런 임신부 모습으로는 절대 식을 올릴 수 없어요. 당신은 임신부 같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미용사가 쳐다끼냐고 묻던데요. 아니라고 하면서 아들 둘과 딸 둘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우리 언제 결혼할까? 내가 다시 날씬해지면 언제든지요. 결혼식은 아주 멋져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 잘 어울리는 젊은 한 쌍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당신은 걱정되지 않아? 달링,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지금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에요. 밀라노의 그 호텔에서 창녀가 된 기분, 그것뿐이었죠. 그것도 고작 7분 동안 지속됐을 뿐이지만요. 호텔 객실에 그 번드레하고 천박한 가구 탓도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못 되었나요? 아니, 당신은 좋은 아내야. 그럼 너무 따지지 마요, 달링. 내 몸이 다시 날씬해지는 대로 결혼식을 올려요. 좋아. 맥주를 한 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의사 말이 내 골반이 너무 좁아서 꼬마 캐서린을 작게 만드는 게 좋대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 나는 걱정이 되었다. 없어요. 혈압은 지극히 정상이래요. 달링, 내 혈압이 좋다며 감탄했어요. 당신의 좁은 골반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의사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스키를 타면 안 된대요. 그거야 당연한 말이지. 전에 스키를 타지 않았다면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대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타도 좋다고 하더군요. 친절하고 농담을 좋아하는 양반이로군.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아기를 낳을 때 그분에게 봐달라고 해야겠어요. 결혼식을 올려야 할지 그에게 물어봤어? 아니요.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고 얘기한걸요. 달링, 당신과 결혼하면 난 미국인이 되고 우리가 미국 법에 따라 결혼을 하면 아기는 언제라도 미국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지? 도서관에서 뉴욕판 세계 영감을 보고 알아냈죠. 멋쟁이. 난 기꺼이 미국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달링, 우리 미국으로 가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싶어요. 정말 멋쟁이군. 보고 싶은 게 또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카고 가축 수용소? 아니요. 생각이 안 나네요. 울워스 빌딩? 아니요. 그랜드 캐년? 아니요. 하지만 그것도 보고 싶긴 해요. 뭘까? 아, 생각났어요. 골든게이트. 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골든게이트는 어디에 있죠? 샌프란시스코. 그럼 거기로 가요. 샌프란시스코도 보고 싶으니까. 좋아, 그곳으로 가지. 이제 산속 산장으로 올라가요. 괜찮죠? 머블 탈 수 있을까요? 5시 좀 지나서 열차가 있지. 그걸 타요. 그래, 가기 전에 난 맥주 한 잔 더 할 테야. 맥주집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어서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오를 땐 몹시 추웠다.
론강 계곡에서 찬바람이 불어왔다. 상점 진열장에 불이 들어왔다. 우리는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위쪽 거리로 나선 다음 다시 계단을 올라가 정거장에 도착했다. 전동열차는 온통 불을 밝힌 채 대기 중이었다. 출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문자반의 바늘은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차역 시계를 보니 5시 5분이었다. 기차에 올라타 밖을 내다보니 기관사와 차장이 역 앞 술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전기 난방 때문에 전동차는 후텁지근했는데 창문에서 시원한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피곤해, 캐트? 아니요, 아주 상쾌해요. 장거리는 아니니까. 난 열차 타는 걸 좋아해요. 달링, 내 걱정은 마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눈은 크리스마스 사흘 전이 되어서야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눈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구팅겐 부인이 아침상을 치우고 난로에 장작을 더 집어넣었다. 굉장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부인은 눈이 한밤중부터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길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몰아치고 눈발이 어지럽게 휘날렸다. 나는 침대로 되돌아가 캐서린과 나란히 누운 채 대화를 나누었다. 스키를 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캐서린은 말했다. 스키를 못 탄다니 한심해요. 봅슬레이를 빌려서 길에서 타보자고.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몸에 나쁘지 않을 거야. 너무 거칠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타보면 알겠지? 거친 운동이 아니면 좋겠어요. 잠깐 있다가 눈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자고. 점심 전에요. 그래야 입맛이 나죠. 난 늘 배고픈걸. 나도 그래요. 우리는 눈 속으로 나갔지만 바람에 휘날린 눈이 곳곳에 깊이 쌓여 있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다. 나는 앞장서서 눈밭에 길을 만들며 기차역까지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기차역 옆에 있는 작은 여인숙에 들어가 빗자루로 서로의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의자에 앉아 베르무트를 마셨다. 대단한 눈보라예요. 여급이 말했다. 그러게요. 올해는 눈이 아주 늦었어요. 그러게요. 초콜릿바를 먹어도 될까요? 캐서린이 물었다. 점심시간이 다 됐나? 난 계속 배가 고프네요. 하나 먹지 그래? 나는 대답했다. 개암 열매가 들어있는 걸로 하나 주세요. 캐서린이 주문을 했다. 그거 아주 맛있어요. 여급이 말했다. 저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난 베르무트를 한 잔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인숙 바에서 나와 다시 길을 더듬어 돌아갈 땐 발자국이 찍히자마자 곧바로 눈에 파묻힐 정도였다. 우리가 눈길에 남긴 발자국 구멍들은 눈에 덮여 희미한 윤곽만 남았다. 얼굴에도 눈이 날려 앞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산장에 도착하여 옷에서 눈을 털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다. 구팅겐 씨가 점심을 날라왔다. 내일은 스키를 탈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헨리 씨는 스키를 탈 줄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우고 싶소. 쉽게 배우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라 아들 녀석이 올 테니 그놈을 시켜 가르쳐 드리죠. 잘 됐군요. 언제 옵니까? 내일 저녁에요. 점심을 먹은 뒤 작은 방 난로가에 앉아 창밖 설경을 내다보면서 캐서린이 말했다. 달링, 당신 혼자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스키를 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지? 가끔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야.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잖아요. 난 임신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도 불만 없어요. 생각해보니 난 멍청해지고 너무 많이 짓거리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이 잠시 떠나 있으면 내게 실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행을 떠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야? 아니요.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해요.
내 생각도 똑같아. 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이리 와요. 당신 머리에 난 혹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 혹이군요. 그녀는 혹을 쓰다듬었다. 달링, 턱수염을 기를 생각은 없어요? 기르면 좋겠어? 재미있을 거예요.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좋아. 길러볼게. 바로 지금 시작하지. 참 좋은 생각이네. 뭔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아니, 할 일 없는 게 좋지. 아주 즐거운 생활이야. 당신도 그렇지 않아? 나도 그래요. 하지만 배가 너무 불러서 당신이 날 따분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돼요. 오, 캐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군. 이렇게 남산만 해도? 응,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만하면 우리 아주 멋진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따분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가끔은 전선이나 친구들 생각이 나지만 별로 걱정 안 해. 난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지 않지. 누가 생각나요? 리날디와 사제와 내가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아. 전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나로서는 전쟁이 끝난 셈이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리날디가 정말로 매독에 걸렸는지 생각했어. 그것뿐이에요? 응. 그분은 정말로 매독에 걸렸나요? 모르지. 당신이 그런 병에 안 걸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종류의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임질에 걸린 적이 있어.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병에 걸리면 많이 아픈가요, 달리? 무척. 나도 걸려봤으면. 아니야, 걸릴 게 못 돼. 정말로 걸려보고 싶어요. 그래야 당신하고 똑같아지잖아요. 당신과 잠자리 한 여자들도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 앞에서 그 여자들을 비웃어줄 수 있을 텐데. 그거 그림 좋겠군. 하지만 임질에 걸린 당신 모습은 그리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이제 눈 내리는 풍경을 내다봅시다. 당신을 더 바라보고 싶어요, 달링. 어째서 머리를 기르지 않죠? 얼마나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길게. 이만하면 긴데 뭘. 아니, 당신이 약간 더 기르고 내가 조금 더 짧게 자르면 우리 둘은 거의 같은 길이가 될 거예요. 하나는 금발, 다른 하나는 검은 머리. 난 당신이 머리를 짧게 치는 거 싫어. 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재미있을 텐데. 이 머리는 지겨워요. 밤중에 침대에서 얼마나 거추장스러운데요. 난 좋은데. 좀 더 짧은 머리가 좋지 않겠어요? 짧은 머리도 괜찮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 좋아. 짧은 머리가 멋질 거예요. 그러면 우린 비슷해지죠. 달링.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유하고 싶어 하는지 모를 거예요. 아예 당신 속으로 들어가 당신이 되고 싶어요. 당신이 곧 나야. 우리는 일심동체라고. 알아요. 우린 밤에 하나가 되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지. 아예 두 사람이 섞여버리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곁을 떠나는 건 너무 싫어요. 내가 방금 말했죠? 원한다면 아무데나 가도 돼요. 하지만 가는 걸음보다 더 빠르게 돌아와야 해요. 달링, 당신과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결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어디도 안 갈 거야. 나는 말했다. 나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 또한 죽은 목숨이 된다니까. 당신은 삶을 누려야 해요. 당신이 즐거운 인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누리겠죠? 자, 내가 턱수염을 기르지 말까? 아니면 계속 기를까? 계속 길러요. 재미있을 거예요. 새해가 오면 멋진 턱수염이 완성되겠죠? 체스 한 판 둘까? 그것보다는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아니야, 체스를 두자. 그럼 체스 끝나고 사랑해 줄 거죠?
그래. 좋아요. 나는 체스판을 꺼내 말을 늘어놓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밤중에 한 번 깨어났는데 캐서린도 깨어 있었다. 창밖에는 달이 환히 빛나며 침대 창살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깼군요. 응. 잠이 안 와? 지금 막 깼어요. 처음 당신과 만났을 때 내가 정신 나간 여자같이 굴었던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요? 약간 그랬지. 이젠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 행복해라는 말을 아주 부드럽게 발음하죠. 행복해라고 한번 해줘요. 행복해. 당신은 정말 자상해요. 이제 난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행복한 여자예요. 어서 더 자. 나는 말했다. 좋아요. 우리 둘이 동시에 잠드는 거예요. 좋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잠들지 않았다. 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며 달빛 어린 캐서린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